어쩌다 공자 시험방송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나라 정세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는 역시 또 이 정치 전문가, 정치하고 뭐 고급 정보 전문가라고 해야죠. 예, 이병로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곤하실 텐데. 피곤합니다. 어저께. 글쎄 이제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저녁 때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네. 하지 말까봐 너무 피곤해. 너 왜? 진짜. 본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이병로 씨는 운전하면서 졸았다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목요일날 밤에 농구하고 빨래 해놓고. 새벽에 빨래하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 갔다가 또 낮에는 운전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약도 먹고. 뭐 야, 이러다 최악이야, 보니까 최악. 이거는 완전히 음주운전 수준이었어요. 어저께 낮에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 막 졸려가 눈이 감기는데 겨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예, 절대 전날 뭐 무리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이렇게 또 피곤한 와중에 저희가 원래는 녹음 일정이 어제였는데 어제 또 일정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 또 먼 길 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재밌게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격려는 많이 받고 있어서 기분 좋죠? 예. 여기저기서 네. 좋은 격려의 목소리들이 또 부족함에 대해서는 질책도 있지만 뭐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질책을 달게 받겠다에 에피소드 첫 번째로 조국 얘기. 예, 질책의 아이콘이 된 조국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본 주제는 북한 너희들 왜 그러니? 예, 요새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 하나 또 쏴줬죠? 그렇죠. 예, 계속 뿅뿅 날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또 방송에서는 이제 욕을 그냥 있는 대로 뭐 삶은 소 대가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고 박지원이고 뭐고 그냥 다 까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나 뭐 그런 얘기들 이제 국내외 정세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살 건데 일단 조국은 거의 검색어 1등이에요 요새. 네, 계속 1등이죠. 계속 1등이고 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만약에 이런 논쟁들을 통과하게 되면 확실하게 조국 딸이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 딸 청문회 거의 지금 조국 얘기는 없고 조국 딸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과연 이 많은 논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얘기도 했지만 뭐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있다 그러면 저희 쪽이라 그러기도 좀 미안하다. 하여튼 어느 쪽에서는 지지 세력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많은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중도가 많아요. 예, 중간에서 정의를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국의 어떤 정의로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이제 뭐 조국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거는 청문회 때나 저희가 이제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이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요번에도 뭐 제 아픈 추억들 중에 두 개가 딱 겹친 게 뭐냐면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학원 하면서 세무조사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예. 저희 학원이 뭐라고 쳐들어와가지고 세무조사 하겠다고 그래서 전 진짜 막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를 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그래서 털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이게 안 나오질 않아. 나오죠. 나와요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시장에서 다라이에 나물 파는 할머니도 털면 한 200~300 나오겠더라고. 예, 저 600에서 700 사이 털렸는데 그 터는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진짜 안 나온 거래. 뭐 나올 건 없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인하고 끝냈어요. 거의 그 팀이 세무조사한 거 중에 역대 최저일 거야. 저희가 600~700에 끝난 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카드 할부 24개월인가 해가지고 그 벌금을 할부로 낼 수 있게 또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셨더라고. 무이자입니까?
무이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이자까지 받아요. 이사가 카드사가 이자는 뭐 카드사 수입이긴 그래서 합니다만. 하여튼 나눠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갚았던 기억이 또 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법적인 테두리에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은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정승인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그 조국 아버님 한정승인 얘기도 뭐 나왔는데 그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정승인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받아 한정승인이라는 거 저는 한정승인 몰라서 못했다가 아버지 빚을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해결하느라고 저도 뭐 몇십 년을 그 법 아래서 좀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숨겨놓은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저 스스로 양심에 딱 해가지고 막 이거 있어요 모르셨죠? 막 그래가지고 내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당장 그걸 닥치게 되면은 그걸 뭐 범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가지게 되는 건 또 가지게 되고 이런 말씀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장례식 때 이제 돈 받잖아요. 그거 뭐 카드로 하지 않잖아요. 다 현금으로 그거 신고해야 돼요 원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정승인이니까 이거는 저희 돈이 아닙니다. 그걸 돌려드릴 수도 있어.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 돈으로 저희 뭐 다 이제 재산이라는 거 없어지고 그 돈으로 거의 거쳐 전세로 겨우 마련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살던 시절도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론이나 그 자유당에서 말하는 진짜 막말로요. 자유당 애들 아무나 붙잡고 털어보세요. 가관이에요, 가관. 뭐 예전에 이런 말 한 적도 있지만 50보 100보라고 뭐 도망간 거 다 똑같지 않냐. 조국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고. 전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우리 편은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 그 입시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돼 보시면 다 알 거예요. 특히 어머니. 입시에 관심 있는 어머니라는 키워드로 하면 입시 사정관제에서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다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 진짜 반입시 전문가가 된 저희 학부모,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안 됐는데 부모 마음이라는 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 친구도 서울대생을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땐 만든 거야, 그거. 그냥, 물론 그 자식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자격을 얻는 건 맞는데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막 준비도 하고 해서 하는 거야. 물론 그 준비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겨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돼요. 그거는 밝혀질 건데 마치 뭐 너무 파렴치한으로 모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살면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조가 오늘 아침까지 딱 정한 게 이 기조였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조국 사태가 사태라고 지금 다들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태 너무 괴롭다. 조국 후보자, 장관 후보자를 버리고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그 논란들에 이 뭐 미시적으로 이런 거는 뭐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뭐 옳다가 많이 나오죠. 다가 문제 얘기를 뭐 하지는 않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던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뭐 정치 그렇죠. 세력을. 뭐 긴 거.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진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없다. 지금 그렇죠. 현재 역사상 존재하지 않죠. 원래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 뿌리는 알고 보면 그 보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수들끼리 이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은 조국 이퀄 진보의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민주당이라고 하시자고요. 민주당은 진보를 아니까 그렇게 하죠.
민주당 조국은 민주당의 아이콘이었어요. 진보의 아이콘이야. 근데 진보는 깨끗해야 돼. 도덕적으로 그렇지. 청렴해야 우리 돼.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조국 그러니까 팩트 정도 지금 현재 확정된 어떤 팩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은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니 도덕적으로는 타격 입을 수밖에 없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이 조국이 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거든. 잘 몰랐어요. 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입시 사정관제 입시뿐만 아니라 뭐 PEF, 그러니까 사모펀드 이야기도 그렇지. 그렇고 또 뭐 또 이 웅동학원에서 뭐 빚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래. 결국엔 뭐 소송전으로 가서 뭐 지금 유지장 이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일들이에요. 아니, 모를 수밖에 없죠. 삶의 환경들이 그래서- 다 다른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국이 했단 말이야? 그냥 FM대로 살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버벅더덕 오해라고, 살것 같은데 그게 오해. 라고 그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좀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과 조금 더 나가서는 배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싫어하고 저렇게 해도 그건 싫어해. 마찬가지지. 조국이 진짜 막 퍼펙트했어요. 음.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국을 싫어할 거예요. 조금 싫어하죠. 그리고 투표는 안 할 거야. 그러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 중도. 그리고 진보에 약간 걸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지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지지에. 근데 저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지 말라고 해서 안 그런 좀 게 아니라. 알려주자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 잣대를 좀 조절을 해라. 제발.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부메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 정권이 사실은 정권을 잡았던 것보다 야당에 있었을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때 그럼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겠지. 그럼요. 그쪽은 도덕적인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겠지.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혼탁하고 더 불투명한 사회에서 살았던 기득권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도덕적 법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을 공격해야 되는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을 이끌어내가면서 정권의 도덕성에다가 계속해서 데미지를 가하는 전략이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그래서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진보는 분열해서 분열로 망한다는 그런 정치계의 황금률 같은 게 생겼었었죠. 뭐 지금은 예. 좀 아니잖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럼 내가 그 도덕적으로 쟤를 돌을 때렸어요. 그러면 나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까 언급된 입시 전문가 친구의 전화입니다. 지금 녹음 중이야? 아니 조국 입시 관련돼 가지고 내가 좀 미리 물어보고 방송에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전문가로 내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올려다가 연락이 안 돼서 그냥 내 맘대로 얘기를 일단 했는데 지금 방송 녹음 중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꼭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입시에 대해 나는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일단 했어. 입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우리 학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지 않았었나?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아파트 일이고. 이제 조국 딸 입시 얘기를 해서 나는 그게 입시 사정관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어느 부모든. 그러니까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또 누군가는 몰라서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겠지만 누군가 그게 된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도전을 할 거 아니야 입시를. 그 당시에는 그 무제한이었어 스펙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를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 거야? 그 딸?
그 딸이 입학할 당시 2013년도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 전형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딴 걸 녹음하고 있으니까 아, 요 소리는 예고편으로 쓸게. 예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녹음이 되고 있지. 그 그러니까 딸이 어 미쳤구나. 미쳤어요. 끊으세요. 고마워 안녕. 방송 참가. 땡큐.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도덕성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죠. 그런 공격들이. 그래서 많이 일정 정도 성공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에서는 야, 진보하면은 왠지 욕심도 없을 것 같고 나보다는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할 것 같고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죠. 사람 그런 그게. 생각을 네, 갖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정말 뭐 기적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IMF를 맞은 찬스를 잘 활용을 해서 집권을 하게 되죠. 반은 뭐 자민련이라고 하는 이제 보수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게 돼서 노무현 정권까지 2번 정도밖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2번밖에 정권을 못 잡은 거예요. 대다수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보수 정권은 여당이고 보수 세력은 여당이고 진보 세력은 야권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노무현 때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김대중 때만 해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근데 노무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 그놈의 도덕성 때문에 아주 털려 그냥. 아니 그거는 그 전부터 털렸어요. 그거를 제일 첫 번째 시도했던 거는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이 도덕성에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시도했던 거는 온 로비 사건이라고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앙드레긴 거? 앙드레 김이었죠 그때 김봉남 이름이. 그러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이쪽 보수 쪽에서는 정권에 대한 도덕성을 타격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한 거죠 전략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온로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 특검까지 갔었던 일입니다. 아니 특검까지 갔었던 일이라서 김봉남밖에는 밝혀진 게 없었으니까. 없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서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 흔적을 좀 내야 될 텐데 낼 게 없었는데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콘이 이제 생기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너무 속지 말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속지 말고 안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은 이제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의 생각을 이게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면은 시장에 나온 상품이야. 이 상품을 셀렉트하는 거거든요. 고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근데 왠지 이 진보라는 상품은 깨끗하고 무균이고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상품성으로 승부를 해? 그래 무조건 불리하지. 아니 무조건 불리한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바꾸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야 돼. 지금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은 왜 조국을 보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느냐. 우리끼리 말하자면은 진보 세력끼리 똘똘 뭉쳐서 제2의 노무현이 나오는 그 레임덕 현상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시장이랑 맞설 때가 아니라니까요. 시장은 그런 거야.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다 뜯어 고쳐? 못 고쳐 그거는. 근데 그리고 이거 좀 스피커가 작동이 돼야 돼. 네. 미디어에서 너무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아버리면 진보는 힘들어요. 노회찬 씨도 마찬가지지만 별거 아닌 일에 엄청 센 타격들을 받는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참에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해법이 중요하잖아요. 해법이 중요한데 이거는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공법을 택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선례를 삼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진보가 똑똑 뭐 문제가 없다, 무균이다 이러진 않다라고 시장의 생각을 서서히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는다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우리라도 그렇게 얘기해주자. 아니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찌 됐든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언론이 그런 것들은 뭐 따라가야 되는 속성이라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뭐 그 청문회 안 열어주면 국민청문회식으로 해서 TV 토론 하겠다. 네. 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건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하겠다라고 설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청문회를 그런 빨리 하자 방법을 이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해법이 아니고요. 어저께 조국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건 10억 사회 환원하겠다. 두 번째 웅동학원 이거 사회 환원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국에 대한 쟁점 크게 되면 세 가지야. 첫 번째 웅동학원과 그 동생의 건설회사하고 있었던 채권 채무 관계가 결국에는 그거를 보증을 섰던 기술 보증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빚은 국가가 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이야기인데 사모펀드도 사실은 뭐 깊숙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재테크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또 하필이면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가로등 뭐 이렇게 전열 자동전열 이런 그 국가에 납품하는 그런 기관 회사였어요. 근데 그 시기가 민정수석 재직 기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때 이걸 했냐 뭐 이런 의혹도 많이 있고 그래 그다음에 뭐 여기에 또 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합법적인 증여 세금 안 내고 내는 그 증여의 수단까지 의혹을 갖더라고. 어머니가 9억 5천을 냈고 자녀들이 5천만 원까지 투자를 10억을 모았는데 사모펀드를 결성할 때 사모펀드를 만약에 결성을 했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난 빠지겠다. 그럼 약속을 깬 거잖아요. 서로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되면 투자 금액을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고. 이때 증여가 아니라 이거는 나눠 가지면서 그냥 한마디로 페널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세 명이서 모아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빠질래 이렇게 되면은 그래 넌 빠지는 건 좋은데 넘어간다고. 돈은 우리 거야. 이렇게 돼서 이거 탈세 테크닉으로 이걸 쓴 거 아니냐. 근데 이 얘기가 한 10년 전부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증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팩트든 아니든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저께 조국이 이거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첫 번째 10억 펀드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 난 포기하겠다. 깨끗이 10억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돈이에요. 법인의 돈도 아니고 개인이 모아놓은 10억 사회 환원하겠다는 게 되게 큰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웅동학원도 사실은 알고 보면 중학교 하나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도 제대로 안 되잖아. 운영되는 그런 사학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도 결국엔 가족 비즈니스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사학이 비즈니스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사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비즈니스라고 봐요. 겉으로는 우리가 사회공헌을 해가지고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을 해서 교육사업에 투자를 했다. 이게 숭고한 뜻으로 이거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들어가 보면 이거 사학비리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되어 있고 비즈니스로 보는 게 시각이 맞는데 어찌 됐든 웅동학원도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니 이거 전부 다 국가 헌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건 돌파 그 문제가 지금 의혹이 나오니 이거를 돌파하고자 하는 조국 후보자와 그 다음에 민주당의 해법들이야 이런 것들이. 뭐 청와대랑 다 이제 의지가 있는 이렇게 거지. 되면은 청문회 만약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의혹은 사실은 의혹 제기한 사람이 뻘쭘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남은 건 딱 한 가지 이제 딸 말하자면 이제 문제 이거 하나 남는데 이 문제도 역시 그냥 변명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이 사람이 이 딸을 입시를 했을 땐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라고 2010년도 뭐 9년도 2011년 이때 얘기니까 입시를 만약에 문제를 삼을 거면은
지금의 잣대하고 그때의 잣대는 많이 틀려요. 완전히 다르다고. 학종이 생긴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종의 취지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금 이렇게 뽑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다양한 취미와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진 애들이 전인격적으로 발달을 시켜야 하니 이런 애들을 뽑자라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예요. 생긴 제도인데 이거를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스펙 같은 것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그런 스펙들을 잘 붙여가지고 이제 가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학종을 준비하는 이런 그 규정이나 규칙들이 굉장히 자유로웠어. 규제가 많많지 않았어요. 뭐 그거는 이제 네. 정부 시책이 교육부 시책이 그때 그래서 당시 그랬던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서로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교수님의 논문에 같은 공동 저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스펙을 만드는 이 제도가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없어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할 수 없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겠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어. 교수 자제들끼리 서로 논문 공동 저자로 만들어서 이 말하자면 스펙을 만들어주면 그거 없는 자식들은 어떡하냐. 그래. 이런 이제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돼가지고 그런 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를 개선을 한 바뀌었어. 거죠. 음.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해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 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 문제를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지금과 달리 합법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 제도의 취지를 잘 파악을 한 우리 딸과 그 뭐 엄마가 또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딸을 위해서 그런 스펙을 만드는 일을 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했다. 뭐.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를 지지를 해주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시켜서 죄송하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공직을 맡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으나 지금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이런 문제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럼 뭐 말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수직 던지는 거지. 교수직 던지세요. 던지고 서울대 교수직 던지고 이쪽으로 나와야 돼. 세게 나와야 된다고. 말하자면 다리를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고 나 10억 헌납했다. 웅동하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했던 건데 다 헌납했다. 교수직 내 평생의 내 업이었는데 이거 다 내놓는다. 그리고 나는 단 한 가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온몸에 불사르겠다. 나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던지고 이거 하나에 올인하겠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성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이 방법으로 간다. 지금 분위기는 이미 얘기한 분위기가 다 지금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 난국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면 그래 진보라고 해서 다 도덕적일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 이거 하나 똑바르게 하고 있구만. 사법제도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결국엔 해결을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도덕적 잣대가 자꾸 낮아지는 거야. 글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여기서 지금 저는 초반에는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수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자 보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단결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진보는 이것 때문에 나눠지게 돼 있어. 조국을 지지하는 자, 지지하지 않는 자. 진보의 분열이라는 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건 정치공학적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수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조국이 훌륭한 사람이시죠. 근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들도
멀티밴드를 쓴다고 얘한테 몰빵을 할 수가 없어. 얘가 문제가 생기면 또 딴 애가 있어야 돼. 이렇듯이 정치에서도 조국이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얘가 만약 문제가 생겨갖고 낙마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답답하게. 글쎄요, 뭐 아니 그런 운영 그래서- 실제적 운영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그래서 봐야 이제 되는 거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조국은 빨리 사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돼. 빼박 켄트야. 아유 그 당연하지. 후퇴를 할 수가 없어. 안 돼. 여기서 만약에 후퇴를 하게 되면은 진보 진영은 그냥 부도덕하고 무능한 자로 그냥 아웃이야. 아니 뭐 아웃이야. 지금 뭐 그래서 다행인 거는 사퇴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기류가 가기 때문에 이 총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데 저는 그 사회자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 사람들은 절대 안 알아준다니까. 이거는 시장이야. 시장에서 내가 뭐 삼성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애플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실제로 이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그거 맞아 써보니까 좋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옆에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항상 중심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해법이 더 중요하다. 문제 안 생기면 좋지. 근데 문제 생겼을 때 해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의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면 돌파했을 때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돌파를 하고 물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욕을 하고 난리 치겠죠. 나겠지. 그러나 결국엔 중도에 있는 사람 한번 지켜보자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사법개혁을 엄청 완수할 수 잘해야지. 있는 정말 아주 독사 같은 그럼 뱀과 같은 그런 그 그 방법밖에 지혜와 없는 거지 이제. 그다음에 사자 같은 용맹성으로 이 문제를 나이스하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 뭐 지금 얘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감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소비자의 입장, 이 정치를 상품화해서 생기는 이게 비유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것들을 지금 조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자들을 통해서 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근데 그 개선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 배울 생각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걔네가 앞에서 달려도 안 돼. 그냥 물론 이제 조국이라는 어떤 아이콘이 그 첫 스타트를 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판에. 그러면서 하여튼 그 프레임, 그 무결점, 그 진보의 무결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자꾸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또 스스로의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저는 사회적으로 좋다고 보니까. 그럼 완전히 쟤네랑은 차이가, 진짜 지금 쟤네, 지금 국회에 가서 아무나 끌어당겨서 한번 해봐. 장난 아니야, 진짜. 그렇죠. 책 몇 권은 나와요, 정말. 후지게 산 애들, 쟤네는 할 말이 없어요, 원래. 뭐, 물론, 법무부 장관 될 정도의 수준도 안 돼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진짜 막 사는 애들이랑, 진짜, 어떻게 조국의 정유라, 최순실 얘기까지 나오냐고. 이거는, 적당히 하자, 적당히 좀. 실망은 할 수 있어. 정유라, 최순실은, 야, 그건 국가 범죄 아니야. 근현대사에서 최악인데, 최악.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진짜 너무 애석하다. 쟤네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쓰는 쟤네들을 보고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쟤네들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지네 형편을.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정유라 뭐 그런 얘기랑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정쟁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도 정쟁이지. 있었지만 이건 굉장히 큰 전쟁이야. 저쪽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자한당 쪽에서도 사활을 걸고 지금 붙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번을 막아야 일단 여기서 대선 주자 탄생도 막는 거고. 대선 주자 탄생은 두 번째일 거야. 그럴까? 첫 번째는 총선. 그렇죠. 문재인 정권한테 어찌 됐든 도덕적으로 타격을 그렇지, 받고 너나 해서. 나나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나도 똥 묻고 너도 똥 묻고 나는 원래 똥 묻은 놈이 걔네 괜찮아. 전문이잖아, 그게 전문. 그러니까 너도 똥을 묻혀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의혹 제기, 뭐 고소 고발, 막 어거지 주장 그런 거에 하나예요. 사실 정유라 문제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둘이 싸우는 건데 결국에는 심판은 누가 보냐면은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저쪽에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도 억울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억울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잘 마무리를 져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나이스하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억울함은 전혀 없어. 근데 저는 그 국민들 심판을 보는 국민들이 좀 알자. 좀 알자. 좀 미리 예습 좀 하자. 뭐 다 시간 지나서 아니까 되게 짜증 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는 이런 그 의혹들은 사실은 해명이 될 수가 없는 일이래요. 뭐 이거를 뭐 팩트가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법을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정유라 이건 너무 나간 거지만 그렇지. 뭐 도덕적으로 데미지 입은 건 사실이야. 아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치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당신 장인 빨갱이였잖아. 근데 빨갱이 사상을 가진 부인을 데리고선 당신도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지. 의혹을 그래, 제기했어요. 그때 유명했죠. 그래서 그게. 꼭 갔어 사람들이. 아, 맞아. 저 집안은 원래부터 빨갱이 가족이었네. 가문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지금 사랑하는 부인을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버리란 말입니까? 그래. 이 한마디로 반전이 돼버렸어. 맞아. 그 말도 맞지. 그때 권양숙 여사가 몇 살이었는데 그 빨갱이 사상을 다 주입하고 있다가 남편이 돼서 그 사람한테 그대로 주입시켰겠어요. 뭐 불가능한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에 잔치를 막 벌이다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팩트보다도 더 큰 공포를 갖거나 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깨는 거는 돌파하는 거는 공격받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렇게 반대로 쳐야 돼. 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역전시켜야 돼. 반전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빨갱이 논쟁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얼마나 빨갱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깐만요. 빨갱이 논란이 없어진 것처럼 빨갱이 논란 어떻게 없었어요?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이따가 뭐 국방비 얘기할 거지만 어떻게 빨갱이 정권이 잡으면 국방비가 더 올라가? 응? 아니 뭐 그거야 뭐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아닌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진짜 힘 빠진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했습니까? 한미 동맹의 결정판이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 파병한 거야.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 눈물을 머금고 김대중 자기 정치적 소신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너무 안 맞았지만 했지. 그걸 했어. 빨갱이가 그거래요? 빨갱이면은 반대해야 돼. 왜 그걸 찬성을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 논쟁을 그런 식으로 진보주의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빨갱이 갖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마찬가지야. 도덕적 문제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나왔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분수령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풀잖아요. 나중에 제2, 제3의 조국이 나왔을 때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유능한 진보다라 해서 넘어갈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줘야지 조국 후보가 잘 해결해줘야 되고 좀 민주당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잘 해결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빨갱이 논쟁이 없어진 것처럼 도덕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좀 해봅니다. 좋아. 저는. 예.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아주 공정한 선거로 위대한 선택이 돼서 이명박 박근혜를 연속으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도대체 훈련이 되는 건가 우리가 참 기대가 큽니다. 요번에도 제발 그런 것들의 밑바탕이 깔려서 요번 조국에서 뭐 지금 말이 처음이지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맞아요. 스터디를.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모든 정치 이슈들, 그다음에 국내 이슈들을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것들 빼고 지소미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치 쪽으로만 좀 좁혀서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이슈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제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사람들 검색 오늘 인터넷 기사에도 떴는데 패스트트랙 9분 능선 넘었다. 예.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모든 정치 이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고 총 공격이죠. 총 공격. 공세를 하고 있어요. 조국만 보고 있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총 동원해서 조국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적 관심도 그쪽이 많이 쏠려 그렇죠. 있고. 그쪽도 많죠. 지금 많죠. 뭐 지소미아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우리가 그때 농구하러 가기 일보 직전에 저녁 때 발표된 거 보고 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크다. 그런데 뭐 검색어 1등 잠깐 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어. 그냥 남의 나라 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관심과 뭐 모든 것들이 조국으로. 그렇죠. 뉴스도 다 조국이죠. 그렇죠. 지금 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 패스트트랙이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 조국을 막 지금 두드려 패고 있는 그거와 관련된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이제 사법제도 개혁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는 선거법을 선거법이죠. 개정하는 개정 선거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개정 선거법을 보면은 이제 정개특위라고 하는 그 상임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개특위가 상설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이제 2주 후면 종료입니다. 없어져요. 해산돼. 그러면 그 전에 어찌됐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거를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가지고 법사위로 올려야 된다고요. 지금 종료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은 자한당하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은 아니죠. 자한당과 나머지 당이죠. 그렇죠.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당이 합의로 이걸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표결 처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표결 처리하게 되면은 지금 의석 그 배분으로 보면은 바른미래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민주당 하면은 3분의 1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글쎄. 그러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이 법사위로 그냥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바른미래당 쪽이 이제 기존 밖으로 이제 오피셜리 나오는 얘기 보면은 절대로 통과 못 시킨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보면은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현재의 개정된 선거법에 동의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어요. 자한당 자체도? 왜 그러냐? 지금 뭐 정계 개편 얘기가 지금 살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평화당은 쪼개졌고, 뭐 바른미래당은 이제 쪼개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것에 사실은 정계 개편의 하이라이트는 자유한국당의 친박과 비박가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고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분위기가 전부 다 친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박 일색이죠. 의원들 성향도 그렇고 이쪽에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중에서도 말하자면은 극우, 그죠. 극우 쪽에 가까운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고 당내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십자가 밟기. 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찬성해? 그럼 너는 아웃, 지옥. 너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너는 천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저 얼마 전에도 김문수하고 아, 저 김무성하고 볼송사 나온 모습을 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보수 보수 단합에 대한 단합.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친박을 대표하는 김문수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은 당 의원인 김무성한테 박근혜 저주 천년 갈시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면전에 대구한 거죠. 연전에 대구했습니다. 네, 대단해. 이건 뭐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음. 뭐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하면서 가볍게 던진 농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얘기였어요. 이건 뭐냐면 내년에 총선 앞두고 이것도 공천 갈등이 100% 나옵니다. 그렇죠.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야당이 됐고 박근혜는 깜빵을 갔고 보수가 분열이 됐고 이런데 너 우리한테 공천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조국 때문에 약간 뭐 자유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나 예. 결국에는 지금 총선 앞전에는 얘네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비박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했는 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 끝나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말 바꾸는 거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박 중심의 지도부가 공천을 줄 것이냐? 안 줍니다. 글쎄, 그러면- 근데 또 거기에 저는 황교안이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되게 어려워, 거기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아웃될 것 같죠. 예, 끝까지 못 갈 것 못 갈 같아요.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친박 그 강성주를 왜냐하면 그리고 친박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똑똑하고 뭐 유능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 경력으로는 굉장히 일천하거든요. 지금 어렵지. 그냥 공무원이죠, 공무원. 선수들이 많단 말이야. 네, 저쪽에는 선수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의 야심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 네, 그래서 황교안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고 친박 주류들이 어떻게 공천에 개입할 거냐가 사실은 키포인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라는 리트머스 종이를 콕 찍어가지고 친박 비박을 감별을 해내면서 공천권을 행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저도 아는데 비박계 지금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비박계 의원들이 그래 우리는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잘 따가지고 공천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지금. 순진한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지 그럼. 않겠죠. 전혀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그러면 자 이대로 가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법사위로 올라가면 법사위에서는 60일밖에 못 갖고 있는다고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일반 법안 같으면은 법사위에서 뭉개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도 돼요. 근데 이거는 패스트트랙은 기한을 다 정해놨어요. 상임위에서는 몇 개월, 법사위에서 몇 개월.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1년 정도 되는 시점 내에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된다고 일정을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말 정도 늦어도 내년 초 정도는 본회의 올라갑니다. 본회의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뭐 바른미래당 반대하는 어떤 대표적인 야당의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뭐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네. 바른미래당이 뭐 겉으로는 보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반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이게. 그럼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총대는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쥐고 있지. 쥐고 있는데 필요한 애들은 걔네들이 더 필요해. 더 필요한 거예요. 보수당하고 비박 그런 네. 애들은 필요하지.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아니 우리공화당 맞나 이거? 우리공화당. 걔네들 필요하지. 우리공화당 너무 필요해. 아이러니하게 자유당 빼고 다 필요해 지금. 네, 보수의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치는 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발언들하고는 틀릴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바른미래당도 욕을 할 수 있어요. 여야 합의를 그렇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없었다라고 반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반대한다. 네. 그러나 속으로는 제발 좀 이것 좀 되라. 통과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안전판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 간다. 그럼 바른미래당, 민평당 다 빵, 없어지지. 의석수 빵.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박계 공천 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친박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또는 친박을 표방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총선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일단 결과는 떠나서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될 된다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아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가십시오. 뭐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저희는 뒤에서 응원할게요. 제가 뭐 공천 못 받아도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일단은 총선을 나가는 정당의 구조 자체가 많이 좀 흔들릴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른 의석수의 분포도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청문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뭐 예전에 얘기가 나왔다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생결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뭘? 이게 통과되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자유당에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일인데. 이거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조국에 너무 말하자면 그러니까 집중 포화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지금 못 보는 진짜 상황 아닌가. 까먹었다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재밌는 게 조국이 앞장서가지고 모든 총알을 다 맞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모든 총알을 다 맞고 있어요. 총 화력이 집중이 됐죠. 조국에게.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총 화력을 다 퍼붓고 있고 그다음 미디어 쪽에서도 대분을 많이 해. 만약에 9시 뉴스인데 9시 뉴스 1시간인데 조국 뉴스 1시간 다 채워도 돼. 거의 그 정도 패스트트랙을 심층 분석하고 보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공격할 선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기사가 어떤 영리한 애가 그 틈새를 기사화했더라고요. 네. 구분응선 넘었다. 모든 건 조국이 지금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화살 맞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낙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엄청난 법이 지금 제깍 시간을 타고 지금 통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작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 걸린 것이냐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천우신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또 아까 앞전에는 막 열받아서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를 어느 정말 그 예를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걸 기획했다. 이거는 조국을 내보내. 그러면은 애들이 집중할 거야. 그 사이에 시간은 가는 거고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그냥 통과야. 라는 프레임을 짜고 누군가 이 판을 만약에 기획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건 천재예요. 천재죠. 천재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영화가 요번에 봉오동 전투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연히 한 명이 얻어맞고 그분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좀 리얼리티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다리가 폭탄에 맞아서 없어지면서까지 일본군을 봉오동까지 끌고 오는 게 있거든. 그러면서 일본군이 거기서 이제 개작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진짜로 이게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끌고 왔다면 이거 그 사람 동상 세워줘야 돼. 이건 진짜 머리가 이건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삼국지에도 이제 제갈량의 편이 화살이 다 떨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허수아비 물량이 부족해. 우리 제갈량 쪽이. 그러니까 배에다가
허수아비를 태워가지고 그렇지. 군사처럼 위장을 해서 해가지고, 적진으로 보내. 쏴라 화살을 그 나에게 화살을 막 쏴라. 날리는 거야. 그 화살, 그 배를 돌려. 그렇지. 그 화살이 몇만 발이 꽂혀 있는 거야. 꽂혀 있는 거 회수했지. 그거 갖고 다시 싸우는 다시 거야. 싸우고.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또 일화 중에 하나였죠. 예, 지금 크게 뒤에서 보면은 음. 지금 조국이 허수아비처럼 화살을 화살을 맞으면서 맞고 그 화살을 도로 가지고 가고 있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전에 답답한 마음이 갑자기 네. 이것도 불안불안해요. 이제는 행복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여하간 이제 조국 건은 조국 건대로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잘 돌파가 되고 예, 그 전쟁이 마무리됐을 때 그 포화가 거치면서 예, 패스트트랙이 등장한다. 예. 야 이거는 뭐 네. 쓰레기차 피해서 똥차가 나오고 이 수준은 그 이상의 이펙트이기 때문에 예, 정말 멋있는 예,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좀 정리를 하자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과 시장의 얘기를 빗대서 정치와 국민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생각이 뭐냐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죠. 상품은 없어. 그것처럼 국민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는 거예요. 뭐 한 번은 이길 수 있지 몇 번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결국엔 국민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가 어디로 가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보를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서 홍보를. 이게 지금 보면은 조국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조국 개인의 배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이 패스트 트랙에 걸려 있는 선거법은 지금 국민들 의견은 뭐냐면은 정당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보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게 옛날처럼 여냐 야냐 민주당이냐 자한당이 양당 아니라고 체제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어. 이거는 민주당의 정책을 따르는데 이거는 자한당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다양성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1대1로 가는 게 훨씬 좋지. 맞아요. 근데 민주당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정치적 공학적인 계산도 있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그런 다양한 요구에 동참을 한 거야. 자기는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근데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봐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세력들이 있을 거야. 네. 이제 기득권층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나 이제 그 대표진들이 잘 그것들을 추스려 가지고 예.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예. 지금 당장에는 뭐 이게 어찌 뭐 개인적인 걸로는 이게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거 언제까지 뭐 민주당 지지가 뭐 촛불의 뭐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잠깐이야. 그럼요. 잠깐 이거 사람들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기회 있을 때 딱 개편해가지고 예. 아예 틀을 바꿔서 예. 우리가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진짜 이게 뭐 믿어지진 않지만 조국 작전으로 우리 작전이라 그러죠 이거. 이건 작전이었어. 너희는 몰랐겠지만 작전이었어. 그래서 지금 조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직 더 받아들일 화살이 많이 있을 거야. 계속 받으면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를 져서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총선까지 한번 소통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네. 좀 합리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끔. 여러분들 답답한 건 다 똑같잖아요. 요새 뭐 위안부 합의나 뭐 여러 가지 뭐 친일들 나오는 거나 뭐 일배 그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답답하잖아요. 다. 왜 사회가 이럴까. 그런 현상들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말씀 늘 잘하시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경제, 사회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음. 따로따로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맞아요. 사실은 클린턴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 그거.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어. 이라크 전쟁의 영웅 아버지 부시를 재선을 못하게 막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이 됐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정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어느 당을 뭐 지지하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다만 정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정치는 사회의 관심을- 삶이에요. 예, 그건 관심을 어떤 많이 직업뿐이 가져줬으면 아니야. 좋겠습니다. 정치는 맞아요. 사회의 삶이야 이게.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맞아. 법안 심사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예산안을 감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업이 있으니까 못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똘마니들한테 시킨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맞아요. 뽑아서 월급 주면서. 근데 그들을 감시 안 한다? 그들의 관심 없다?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고 배는 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시자의 자세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보이스를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회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늘 지금 에피소드였어요, 원래는. 예, 에피소드를 이제 한번 치고 본론이 이제 북한 왜 그럴까? 미사일 계속 쏴 제끼고 있고. 네, 오늘도 쐈어요. 또. 예, 뭐 또 욕을 막 남발하고 있고. 예, 그렇게 잘해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막 까고 난리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 쪽이나 군사 쪽이나 뭐 여러 가지 대내외 정세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조국 특집으로 해서 따로 나가도 될 정도로 방송 질이 좋았기 때문에 조국 특집으로 요번 본 방송이라고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본 방송으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북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